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아이들 덕분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한때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뻔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어린 시절 저는 꽤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가난한 농사꾼집 둘째 아들이었던 아버지는 성공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20대 때부터 여러 험한 일을 전전하셨는데요. 그러다 30쯤 시작한 식품 유통 사업이 잘 풀리면서 부자가 되셨죠. 덕분에 저와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깨끗하고 안락한 집, 철마다 가는 국내외 여행, 고급 학용품과 예쁜 옷. 당시 저를 둘러싼 세상은 너무나 윤택했고요. 저는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죠. 그런데 제가 12살이 됐을 무렵 집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직원 중 한 명이 회사 돈을 횡령해 도망친 거예요. 피해 금액이 워낙 커서 그 직원을 찾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신고는 했지만 대부분의 횡령 사건이 그렇듯 수사는 지지부진했죠. 경찰들은 이미 해외로 도망갔기 때문에 잡을 수 없을 거라며 아예 손을 놓을 기세였어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신이 피땀으로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결국 아버지는 그 직원을 직접 잡겠다면서 해외로 출국하셨어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 직원이 도망친 나라를 알게 됐거든요. 그곳에서 아버지는 밤낮 없이 그 직원의 행방을 쫓으셨어요. 수십 통의 전화와 현지 경찰과의 협력 끝에 2주 만에 그 직원을 붙잡는 데 성공하셨죠. 집으로 돌아온 날,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아빠가 해냈다. 돈은 다 돌려받진 못했지만 회사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도망친 나쁜 아저씨는요? 감옥에 가요? 그래, 공항에서 바로 경찰들에게 인계됐어. 변호사랑 같이 죗값을 치르게 해야지. 이후 그 직원은 실형을 선고받고 꽤 오랫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해외로 도망간 것 때문에 가중처벌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어렸던 저는 이런 구체적인 상황은 몰랐어요. 그저 아버지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았구나 정도로만 이해했죠. 어쨌든 한국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회사의 내실을 다지며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웠고요. 그 사건은 저희 가족에게 하나의 해프닝처럼 기억됐습니다. 그 뒤로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렀고요. 제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아버지 사업이 커지면서 저희 가족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사 오게 됐어요. 이 사투리를 고치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맞는 친구들을 만난 덕분에 금세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죠. 이후 저는 4년대 인문계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잡지사에 취업했어요. 제 첫 사회생활이었죠.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동료들이 좋아서 버틸 수 있었네요. 주변 소개로 한두 번 짧게 연애도 했는데요.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금술이 워낙 좋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도 빨리 좋은 남자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많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점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여름 휴가로 모처럼 만에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였는데요.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제 어깨를 흔들며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야, 영희야, 저기 봐봐. 저 남자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 친구의 손짓에 따라 고개를 돌려보니 저희 또래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훤칠한 키에 탄탄한 체격, 무엇보다 조각처럼 반듯한 이목구비가 시선을 확 사로잡았죠. 응, 뭐 괜찮네. 애써 무덤덤한 척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론 꽤나 설렜는데요. 그 순간 남자가 갑자기 해변에서 제 쪽으로 확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성큼성큼 다가오더군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근처에 괜찮은 카페 아세요? 주변에 카페가 너무 많아서 어딜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물어봤어요. 정확히 저를 바라본 채였죠. 그러자 친구들이 저를 쿡쿡 찌르면서 얼른 대답하라고 눈치를 주더군요. 저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어요. 아, 네. 저기 길 건너에 있는 카페 괜찮아요. 작년에도 갔었는데 바다도 잘 보이고 커피도 맛있었거든요. 그래요? 혹시 맛없으면 따져도 되나요? 네? 농담이에요. 추천 감사합니다. 별 싱거운 농담을 던진 뒤 남자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같이 온 또래 친구들과 함께 그 카페로 향하더군요. 뭐 그렇게 그 남자와의 만남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웬걸? 이후 저녁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한 번 더 마주쳤지 뭐예요. 제가 친구들과 먼저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요. 뒤늦게 들어온 남자와 바로 눈이 마주쳤죠. 남자는 바로 제 쪽으로 다가와 아는 체를 하더군요. 우리 또 보네요? 아, 네, 그렇네요. 낮에 추천해준 그 카페 엄청 좋았어요. 풍경도 예쁘고 커피도 맛있고. 아, 정말요? 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제가 추천해준 카페가 마음에 들었더니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좀 왈가닥 기가 있는 친구 한 명이 재빨리 입을 열었어요. 맨입으로요? 영희가 카페 추천해준 게 고마우면 밥이라도 사든가요. 야, 너는 무슨 그런 말을 해. 괜찮아요. 농담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다급하게 친구의 말을 가로막았는데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뭐 어떠냐면서 제게 원성을 보내더라고요. 그러자 남자가 웃으면서 자기 친구들과 뭐라고 속닥거리더군요. 잠시 후 남자가 제게 다시 말했어요. 저기 괜찮으면 합석해도 될까요? 밥은 제가 친구분들 것까지 다 살게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친구들이 좋다면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얼떨결에 저는 남자와 함께 밥을 먹게 됐죠. 자연스럽게 남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남자는 저보다 4살 연상이었고요. 꽤 이름난 대기업에 다니고 있더군요. 요 몇 년 회사 일로 엄청 바빴거든요. 이렇게 바다 보러 나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마케팅 쪽이에요. 해외 출장도 많고 야근도 많아서 몸은 힘들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어떻게든 버티게 되네요. 영희 씨 맞죠? 영희 씨는 무슨 일이에요? 아, 제 이름은 김미영이에요. 영희는 그냥 친구나 가족들이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거라. 아, 그래요? 아, 난 이름이 외자인가 했네. 그래서 영희 씨는 무슨 일 한다고요? 이름을 제대로 알려줬는데도 남자는 저를 계속 영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친근한 호칭이 왠지 모르게 싫지 않더군요. 대화를 나눌수록 점점 더 그 남자에게 끌리는 스스로를 느낄 수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남자가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고요. 저는 망설이다 남자에게 제 연락처를 알려줬죠. 이후 저희는 서울로 올라와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몇 번의 만남 끝에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이전 남자친구들과는 다르게 좋아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너무 행복한 연애였죠. 그도 그럴 게 남자친구는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연상이라 그런지 늘 여유가 넘쳤고요. 연애 면에서든 그 외적인 면에서든 남자답게 저를 잘 이끌어줬어요. 반면 또 섬세하긴 엄청 섬세해서요. 항상 제 얘기에 귀를 기울였고 뭔가 필요해 보이면 바로 깜짝 선물을 해주곤 했죠. 가령 연애 초에 제가 앞머리가 너무 길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넘겨가며 먹곤 했거든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잘라야지 하면서도 당시 일이 너무 바빠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와 만나 평소처럼 밥을 먹으려는데 남자친구가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다름 아닌 예쁜 머리핀이었죠. 어? 이게 뭐야? 너 밥 먹을 때마다 머리 불편해 보여서 미용실 가기 전까지 써.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지만 여자들은 알잖아요. 그런 사소한 배려가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스치듯이 갖고 싶다, 먹고 싶다 말했던 것도 다 기억해뒀다가 사주곤 했고요. 어쩌다 다퉈도 늘 자기가 먼저 숙이고 들어왔어요.
한 번은 싸우고 나서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왜 늘 먼저 사과하는지 알아, 영희야? 나한테 넌 잘잘못을 따질 의미가 없는, 아니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내가 생각해도 난 널 너무 사랑하거든. 사랑은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을 이렇게 실감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런 남자친구의 고백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겠다고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의 미래를 꿈꾸게 됐어요. 저보다 더 연상이었던 남자친구 역시 저와 하루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죠. 만난 지 1년쯤 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뭐? 우리 사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좀 빠르다는 건 나도 아는데 사실 난 얼른 영희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넌 안 그래? 남자친구의 대답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답은 예스였어요. 괜히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꾸물거리고 싶지 않더군요. 결국 며칠 뒤 저는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결혼 전제로 소개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됐네요. 당일 남자친구는 잔뜩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양손엔 고급 와인과 케이크, 저희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박우진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어서 와요. 우리 영희 남자친구. 듣던 대로 키도 크고 참 잘생겼네. 영희가 날 닮아 남자 보는 눈이 있다니까. 엄마는 남자친구의 예의 바르고 훤칠한 모습에 금세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아버지 역시 반갑게 남자친구를 맞이해 주셨죠. 오느라 고생 많았네. 시장하지? 집사람이 자네 온다고 솜씨 좀 부려봤으니 바로 식사부터 하세.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바로 이어진 저녁 식사 자리는 나름 화기애애했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묻는 말에 성실하게 답했고요. 저나 아버지가 가끔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남자친구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남자친구가 돌아간 뒤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 그러시더군요. 미영아, 아직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꼭 결혼을 바로 해야겠어. 그 친구랑 좀 더 시간을 두고 찬찬히 만나보는 게 어떻냐. 갑자기 왜 그래요, 아빠? 제 남자친구 별로였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왠지 느낌이 쎄서 말이다. 쎄하다뇨? 아빠도 제 남자친구 직접 보셨잖아요. 얼마나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데. 저 모르게 남자친구가 뭔가 아빠한테 실수한 거 있어요? 뭐랄까, 이 눈빛이 좀 일반적이지가 않아. 이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봤잖냐. 근데 그렇게 흐리멍텅하고 뱀눈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뭔가 문제가 있었다. 아버지의 말에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남자친구가 어떤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니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폄하하는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진 않았네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아빠, 그래도 제가 1년이나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다정하고 자상하고. 남자친구의 어떤 조건이나 행동 같은 게 마음에 안 드셨다면 모르겠지만 눈빛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건 이해가 잘 안 돼요. 남자친구 입장에선 꼬투리 잡는 것처럼 느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꼬투리 잡으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뭔가 더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다. 내가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기 아쉬워서 괜히 싱숭생숭한가 보다. 눈빛이 별로라는 말을 하면 너도 이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지. 어쨌든 넌 빨리 결혼을 진행하고 싶다는 거지? 제 마음은 일단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얼른 시집 가야죠. 그래, 그래야지. 아버지의 반응이 마음에 걸렸지만 제가 결혼해 집을 나갈 걸 생각하니 서운해 그러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이번엔 제가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만나 뵀는데요. 아버님은 대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평범한 전업주부셨어요. 처음 만나 뵌 자리라 긴장했지만 두 분 다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우리 우진이가 좀처럼 결혼 생각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미영이 너처럼 예쁘고 참한 아가씨를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우진이가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부디 잘 받아오. 아니에요, 아버님. 오히려 제가 오빠에 비해 모자란 게 많은걸요. 제가 이래봬도 꽤나 덤벙거려서 옆에서 오빠가 많이 챙겨줘요. 얼마나 의지가 되는데요. 그래? 우진이가 애비인 내가 봐도 좀 믿음직스러운 구석이 있긴 하지. 결혼해도 미영이 널 잘 돌봐줄 테니 걱정 말거라. 아버님의 말에 어머님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미영아. 그리고 우리도 이제 곧 한가족이 될 사이인데 시부모라고 어려워 말고 친정부모처럼 생각하고 우리도 널 친딸처럼 생각하마.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예비 시부모님처럼 느껴졌어요. 결혼해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허락을 받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열심히 식장과 청첩장, 드레스 같은 걸 알아봤고요. 저 역시 그런 남자친구와 발맞춰 부지런히 결혼 준비를 해나갔죠. 그런데 식장을 잡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심각한 얼굴로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영아, 사실 내가 너한테 솔직하게 말 못한 게 있어. 뭔데? 아니, 무섭게 왜 분위기를 잡고 그래? 그게 사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 영희 너도 내 친구 상식이 알지? 그 상식이랑 같이 이미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행까지 하고 있어. 그 외식업인데 가게 자리도 다 알아봐 뒀고 또 회사에도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상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머리가 멍해졌어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회사에 사표를 내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더군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 다니는 거 힘들다고 한 적도 없잖아. 힘들진 않은데 사실 오래전부터 내 이름으로 된 뭔가를 하고 싶었어.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 그럼 나한테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갑자기 회사에 사표를 내고 친구랑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니. 난 전혀 몰랐잖아. 계속 얘기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미안해. 남자친구의 말들은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결혼 준비가 한창인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무책임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투가 뾰족해졌죠. 회사 그만두고 대체 뭘 할 건데? 구체적으로 무슨 외식업? 상식이랑 같이 작은 카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해. 요즘 커피랑 디저트 쪽이 워낙 잘 되잖아. 고급화된 브런치 카페를 몇 군데 오픈하고 운영하면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업하려면 돈이 못해도 몇 억은 들어갈 텐데 그 돈은 다 어쩌고. 그러자 남자친구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돈이 많이 부족한 상태긴 해. 그래도 퇴직금 정산되고 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긴 해. 우리 신혼집이나 결혼식에 들어가는 돈이야 뭐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여전히 당혹스러움을 감출 순 없었어요. 그런데 제 눈치를 보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기 근데 영희야, 당장 이번 주에 내가 카페 건물 계약을 하거든? 거기 들어갈 돈이 좀 부족한데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달라니? 돈을 빌려달란 소리야? 응, 한 5천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어? 나 회사 퇴직금만 정산되면 바로 갚을게. 5천만 원이라니?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나도 결혼 준비하면서 모아둔 돈 다 쓴 거 알잖아. 그게 장인어른이 사업하시잖아. 그 아버님께 부탁해서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면 안 돼? 나 사업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결혼 준비 비용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려서.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보태주신 게 많거든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못 모아서요. 주변에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참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했어요. 근데 거기에다 남자친구 사업자금까지 부탁드리라뇨. 그것도 거짓말로 말이죠.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느껴졌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미안한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런 걸 부탁드릴 순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오빠가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 엄마야 오빠 벌써부터 박서방 하면서 좋아하시지만 사실 우리 아빠는 오빠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 오빠 인사 가고 나서 결혼 좀 미루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도 하셨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 없던 이야기를 꺼내자 남자친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 아버님이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 그건 몰랐네.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허락하셨고, 근데 우리 아빠도 오빠가 안정적인 직장인이라 믿고 허락하신 건데. 제 말에 남자친구가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 다소 쌀쌀맞은 두로 입을 열더군요. 영희 너한텐 그게 그렇게 중요해? 넌 다른 여자들하고 좀 다른 줄 알았는데 결국 너도 내 조건만 보고 결혼하겠다고 한 거구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대기업 다니다 지금 그만두고 사업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태도가 싹 바뀌는데. 흥분한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한 건 자기면서 오히려 제게 뭐라고 하는 걸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군요.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다고 생각해? 회사 그만두기 전에 사업 준비하기 전에 적어도 나한테 한마디 언질은 줬어야지. 곧 결혼해서 부부가 될 사이인데. 늦게 얘기한 건 미안한데 나도 결혼 준비하랴 사업 공부하랴 그리고 회사에서 일까지 하랴 너무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도 못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널 사랑한다는 건 변함없고 우린 결혼할 텐데 좀 늦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돼? 나 이 사업 진짜 자신 있어 영희야. 설사 실패한다고 해도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널 책임질 거라고. 근데 넌 내가 대기업을 다니는지 사업을 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날 속물적인 여자로 몰아? 지금 잘못한 게 누군데? 제 말에 남자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격양된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씩씩거리다 그대로 카페를 나가버렸죠. 저도 화가 나서 그런 남자친구를 붙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원래 싸우면 남자친구가 먼저 잘못했다고 숙이고 들어오곤 했는데요. 이번엔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 한 통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 사이도 별거 아니구나 싶었는데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볼까 고민하던 찰나 드디어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집 앞이라며 잠깐만 나올 수 있냐고 하더군요. 부모님 몰래 나가보니 남자친구가 놀이터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조심스레 다가가니 웬걸 다짜고짜 제게 뒤에 숨겨둔 커다란 꽃다발을 내밀더군요. 이게 뭐야? 꽃이야. 너 꽃 좋아하잖아. 며칠 동안 연락도 없다 갑자기 찾아와선 꽃 선물이라니 좀 당황스럽네. 차가운 제 말에 남자친구가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자친구는 피골이 상접한 얼굴이었고 살이 쪽 빠져 있었어요. 저와 연락하지 않는 동안 마음고생을 꽤나 한 것 같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려왔죠.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가면서 진짜 많이 생각했어. 내가 미리 말 못한 것도 네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앞으로 돈 얘기도 꺼내지 않을게. 사업이든 뭐든 다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오빠,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결혼 준비는 계속했으면 좋겠어. 정말 진심이야. 남자친구의 사과는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표정과 행동 모두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저는 그간 쌓였던 서운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오빠, 나도 미안해. 너무 화가 나서 오빠 마음은 생각 못했어. 오빠가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난 아무런 상관없어. 오빠 그 자체가 좋은 거라고. 정말?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응? 당연하지. 그날 저희는 다시 이런 문제로 다투지 말자는 약속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 준비 중이라는 건 저희 부모님께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했죠. 결혼식을 치른 다음 알리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됐는데요.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무렵의 일이었어요. 주말에 예비 시아버지 생신이라 남자친구와 같이 방문하기로 했죠. 남자친구 고향이 울산이라 KTX를 미리 예매해뒀는데요. 기차를 타니 뭔가 여행 가는 기분도 들고 설레더군요. 남자친구와 나란히 KTX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푸른 하늘과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밝게 웃었죠. 영희야, 이번엔 우리 엄마가 너 온다고 잔치상 진짜 제대로 준비했대. 그때 서울 올라왔을 때 너 보고는 너무 마른 것 같다고 이것저것 한 상 가득 차리신 것 같더라. 우리 엄마 음식 솜씨 진짜 좋거든? 기대해. 진짜?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괜히 나 때문에 음식 준비한다고 힘드셨겠다. 우리 엄마가 너 예뻐서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뭐. 아버지 생신이기도 하고 걱정 말고 많이 먹어. 응, 그럴게. 두 번째로 뵙는 건데 괜히 또 긴장되네. 긴장할 거 하나도 없어. 넌 그냥 웃고만 있으면 돼. 남자친구의 다정한 말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예비 시부모님과의 어색했던 첫 만남을 잘 넘겼고 이번엔 좀 더 편안하게 뵐 수 있을 것 같아 설렜죠. 그런데 그런 설렘도 잠시, 아침 먹은 게 뭔가 잘못됐는지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데 갑자기 핸드백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였죠. 엄마, 나 지금 KTX 탔어. 옆에 네 신랑 박서방도 같이 있니? 아니, 나 지금 배탈이 좀 나서 화장실이야. 왜?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딘지 모르게 다급하고 긴장된 느낌이라 의아함을 느낀 것도 잠시. 이내 엄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영아, 네 신랑 모르게 당장 기차에서 내려. 지금 내려야 돼, 빨리. 엄마, 무슨 소리야? 왜 그러는데?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제발 내 말대로 해. 다음 정차는 여기서 바로 내려. 엄마, 대체 무슨 일인데? 나 오늘 오빠랑 아버님 생신이라 울산 가고 있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된다니까. 엄마가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무조건 내려야 돼. 네 아버지랑 나랑 지금 너 탄 기차 쫓아가고 있어. 얼른 내려.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뭔가 제가 모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죠. 얼이 빠진 게 얼굴에도 티가 났던 걸까요? 화장실에 있다가 자리로 돌아오자 남자친구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래도 배탈 난 게 맞나 봐. 설사도 좀 하고 배가 계속 살살 아프네. 그래? 승무원한테 약 좀 있나 물어볼까?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의 시선을 외면하며 필사적으로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엄마의 말 때문일까요? 남자친구가 왠지 모르게 낯설고 수상하게 느껴지더군요. 당장 부모님이 제가 탄 기차를 쫓아오고 있다니 일단은 엄마의 말대로 다음 정차역에서 내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초조하게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가요. 기차가 역에 가까워지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빠,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또 배가 아프네. 그래, 계속 아프면 얘기해. 내려서 병원이라도 들리든가 하자. 그렇게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하며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잠시 후 기차가 역에 정차하자마자 저는 재빠르게 플랫폼으로 내려섰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지만 머릿속엔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기차 쪽에서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고개를 돌려보니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저를 보고 있더군요. 영희야, 거기서 뭐해? 화장실 간다더니 왜 내렸어? 그게... 미안해 오빠, 나중에 다 설명할게. 저는 다급하게 플랫폼 밖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도 허겁지겁 기차에서 내려 뛰어오더군요. 영아, 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배 아파서 그래? 병원 가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향해 달려오는 남자친구는 아무리 봐도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았어요. 도대체 엄마는 왜 그런 전화를 한 걸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닐까? 불현듯 우선 남자친구와 대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뛰던 걸 멈추고 남자친구를 기다렸죠. 잠시 후 남자친구가 제 앞으로 다가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대체 말도 없이 어딜 가는 거야, 영희야. 여기 울산 아니야. 좀 더 가야 한다고. 나도 알아. 아는데 오빠. 방금 우리 엄마한테 전화가 왔거든? 근데 일단 빨리 기차에서 내리라고. 오빠 따라 거기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그러자 남자친구의 얼굴이 황당함으로 물들었어요. 뭐? 갑자기 왜?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야, 아버님이 원래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다더니 이제 와서 결혼 반대라도 하시는 거야? 그런 건지 뭔지.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는 게 어딨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오는 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대로 네가 가버리면 두 분이 뭐가 되냐고. 예의는 지켜야지. 남자친구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오빠 말이 맞아. 내가 엄마 전화 받고 너무 당황해서 그만. 일단 같이 오빠네 집으로 가자. 미안해. 그렇게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다시 기차 시간표를 확인할 때였어요. 또다시 핸드폰이 울리며 확인하니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고 있더군요. 저는 반사적으로 남자친구의 눈치를 봤고요. 남자친구 역시 제 핸드폰 액정에 뜬 엄마 이름을 확인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갑자기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기찻길 쪽으로 던져버렸네요. 그 순간 저는 똑똑히 보고 말았어요. 남자친구의 두 눈에서 흐르는 광기를 말이죠. 오빠, 대체 뭐 하는 거야? 시끄럽고 당장 따라와! 어느새 남자친구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어요. 갑자기 제 손을 잡은 손에 잔뜩 힘을 주더니 거칠게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죠. 평소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네요. 오빠 대체 왜 이래? 아파. 이거 놔. 놓으라고. 시끄러. 또 어딜 도망가려고? 야, 니네 부모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난 이대로 너 절대 포기 안 해. 그동안 너한테 드린 공이 얼만데 네 애비가 내 인생 꼬이게 한 만큼 난 제대로 보상받아야겠어. 남의 인생 망쳐놓은 주제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둘 것 같아? 남자친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도 남자친구는 흥분해 알 수 없는 소리를 계속해서 짓거렸는데요. 그 사이 저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군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어느새 사람들은 플랫폼을 다 빠져나간 상태였고요. 주변은 쥐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했네요. 그걸 깨닫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대로는 진짜 큰일 나겠다. 무슨 수를 써서든 여길 벗어나야 돼. 고민하던 저는 남자친구가 앞서 걷는 틈을 타서 가방으로 남자친구의 머리를 내려쳤어요. 꽤 세게 때렸는지 퍽 소리가 났고요. 남자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자기 머리를 감싸느라 일순 제 손을 놓쳐버렸죠. 지금이다. 저는 바로 가방으로 남자친구를 한 대 더 때려 정신을 못 차리게 했고요. 재빨리 뒤돌아 출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야, 너 거기 안 서? 잡히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하지만 어느새 벌떡 일어선 남자친구가 저를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렸지만 어찌나 빠른지 점차 거리가 좁혀지더군요. 이대로 잡히겠구나 하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저편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죠. 영아! 영아!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어요. 어느새 역에 도착한 건지 허겁지겁 계단을 달려내려와 제게 다가오더군요. 아빠 저 좀 살려주세요. 이년이 진짜 너 이리 와! 당장 이리 오라고! 아버지의 등장에 놀라 주춤한 사이 남자친구가 마침내 제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반대편 플랫폼 쪽으로 저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죠. 저는 어떻게든 딸려가지 않으려고 힘줘서 버텼는데요. 그래도 여자인 제가 성인 남자의 힘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이었네요. 그렇다고 이렇게 넋놓고 당할 순 없어. 정신 차려야 돼. 고민하던 저는 끌려가는 척하며 몸을 슬쩍 남자친구 있는 쪽으로 숙였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팔이 눈앞에 가까워지자
젖 먹던 힘까지 다해 깨물었죠. 아이씨! 이게 미쳤나? 왜 사람을 물고 난리야! 남자친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저를 밀쳐버렸고요. 저는 그대로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아버지가 있는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아, 여기야! 얼른 이쪽으로! 마침내 아버지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저희 부녀는 그 상태로 다시 아버지가 달려온 길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죠. 2층엔 그래도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허겁지겁 달리는 저희 부녀를 보면서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도 그걸 뒤늦게 인식한 걸까요? 미친 듯이 쫓아오다가 그대로 멈춰서선 더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저 씩씩거리며 저희를 노려보기만 할 뿐이었죠. 역 밖으로 나오니 한쪽에 아버지의 차가 주차돼 있었어요. 조수석에선 엄마가 초조한 표정으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아, 다행이다. 우리 딸 무사했구나. 난 네가 그 미친놈한테 끌려가서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제가 엉엉 울며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물을 때였어요. 갑자기 엄마 뒤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깜짝 놀라 시선을 돌리자 그곳엔 웬 장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 엄마를 향해 물었어요. 엄마, 대체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은 그 미친놈.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네 신랑, 그러니까 박우진이 그놈 말이다. 그놈 애비 되는 사람이야. 엄마의 말에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저는 이미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 저 오빠 부모님 만난 적 있어요. 이분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영희야. 그 사람들은 네 남자친구가 고용한 연기자들. 그러니까 가짜 부모였고 이분이 진짜야. 그리고 전에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기도 하고. 침착한 엄마의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몰라 눈알만 굴리고 있자니 그분이 천천히 입을 열더군요. 맞습니다. 제가 우진이 애비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에 김 사장님하고 일하면서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도망가기도 했었고요. 그 순간 저는 남자친구가 조금 전 제게 짓거렸던 헛소리를 떠올렸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둥, 가만 안 두겠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아, 그래서 오빠가 아까 저희 아빠를 욕한 거였군요. 자기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그러자 장년의 남자친구의 진짜 친부가 긴 한숨을 내셨어요. 죄송합니다. 죄는 제가 지은 건데. 사실 제가 감옥 갔다 온 뒤로 사는 게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업계에 다 소문나서 어디 이직도 못하고 막노동하다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일도 오래 쉬었어요. 그것 때문에 집사람이랑 우진이가 고생을 많이 했죠. 하지만 설마 그걸로 앙심을 품고 사장님 따님분에게 접근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자친구 친부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게 무슨... 그럼 오빠가 제게 일부러 접근했다는 건가요? 뭐 저희 집에 복수라도 할 요량으로요? 그건 아닙니다. 처음엔 몰랐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관계가 진척된 다음에 알게 됐다고. 그리고 복수할 목적이었다기보단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혹시 우진이가 돈을 요구하진 않았나요? 맞아요. 저한테 사업할 거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 말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사업은 무슨... 그 자식 도박 중독입니다. 그나마 있던 집안 돈도 그 자식 도박 빚으로 다 날렸고요. 친척들이며 지인들한테 돈을 얼마나 빌렸던지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요. 이제도는 돈 빌릴 곳도 없으니 그만하겠지 했는데 설마 사장님 따님한테 접근해 또 그럴 줄은 몰랐네요. 그럼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건가요? 도박빚 갚으려고? 하지만 제가 그건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그래서 오늘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사장님 따님을 목표로 데려가려고 한 겁니다. 거기에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소유의 집이 하나 있거든요. 말이 집이지 시골 폐가나 다름없는데 거기에 사장님 따님을 가둬놓고 사장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낼 작정이었어요. 제가 알았으면 진작에 말렸을 텐데 저도 오늘 우진이 그놈이랑 통화하다 알게 됐거든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부랴부랴 사장님한테 연락한 겁니다.
아무리 내놓은 자식이라지만 그래도 범죄자가 되는 건 막아야겠다 싶어서요. 뒤늦게 밝혀진 어마어마한 진실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버지가 잠자코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죠. 내가 그놈 눈빛이 너무 쎄하다고 하지 않았냐? 흐리멍텅하면서도 차가운 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중독자의 눈이었어. 아빠, 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대체 이게 무슨... 제가 충격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일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덜컹 흔들리지 않겠어요. 차장 밖을 확인하니 어느새 나타난 남자친구가 흥분한 채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영아, 잠깐만 내려봐. 네가 아버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할 테니까 일단 좀 내려봐. 나 이렇게 너 못 보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뒤늦게 저한테 뜯어내지 못한 돈이 아쉬워진 모양이죠. 다시 다정한 연인인 척 가면을 뒤집어 쓰고 연기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끌어올랐죠. 저는 창문을 열고 남자친구에게 외쳤어요. 오해는 무슨 오해? 여기 오빠 아버님까지 와선 모든 걸 다 설명해줬는데. 오빠네 아버지 전에 우리 아빠 회사 돈 횡령했었다며?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러자 남자친구의 표정이 순식간에 허물어졌어요. 다급하게 차 뒷자리를 보더니만 자기 아버지 얼굴을 확인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버지, 여긴 어떻게... 아버지 진짜 미친 거예요? 다든 밥에 코를 빠뜨려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지금 오빠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군번이야? 애초에 오빠 도박빚 갚으려고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잖아. 심지어 오늘 날 납치할 작정이었고. 소름 끼쳐 진짜. 그러자 남자친구가 이를 악물며 저를 쏘아봤어요. 그 기세에 제가 주춤하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소리쳤죠. 우리 딸한테 더 이상 말 걸지 말고 돌아가! 지금 돌아가면 자네 아버지하고 예정을 생각해서 그냥 용서할 테니까. 아버지의 말이 어떤 감정의 기폭제가 된 걸까요? 남자친구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전의 떨림과 다급함 대신 갑자기 살기를 띠며 차 문을 잡아 흔들기 시작했죠. 용서는 뭔 놈의 용서!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당장 내려. 당신 딸년이든 당신이든 당장 이 차에서 내리라고! 안 그럼 정말 후회하게 될 줄 알아! 남자친구의 거친 행동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면서 숨이 턱 막혔죠. 아버지가 재빨리 차를 출발시켰지만 남자친구는 몇 걸음이나 차를 따라오며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들이 날 이렇게 무시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영희야,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후회하지 마라. 차가 역을 빠져나오며 점점 남자친구의 모습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귓가인 남자친구의 마지막 협박이 귀를 맴돌았죠. 그날 이후 저는 혼란과 공포 속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셨고 저와 엄마는 외출도 자제하며 집에 머물렀죠. 다행히 남자친구는 금세 잡혔고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치소에 갇힌 채 조사를 받았죠.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남자친구 아버지의 말처럼 남자친구는 저를 꼬셔 자기 도박빚을 탕감하려 했는데요. 그게 안 되자 저를 해코지해 저희 아버지를 협박할 생각을 한 거였어요. 대기업 직장인이라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네요. 연기자를 고용해 자기 부모라며 소개해주는 남자인데 회사라고 뭐 제대로 된 곳을 다니고 있었겠어요? 그냥 막리를 내 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새벽마다 도박을 하러 다니는 게 일과였더군요. 참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는데요. 실제로 정신감정 결과 남자친구는 ADHD와 경증의 피해망상을 앓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경찰 쪽에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제게도 와달라고 했어요. 첫 조사 이후 두 번째 조사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요.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길에 구치소로 이동 중이던 남자친구와 딱 마주치고 만 거예요. 남자친구는 절 보자마자 울며 매달리더군요. 영아, 잠깐만 얘기 좀 해. 너도 너희 부모님도 나를 오해하고 있어. 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 아니야. 제발 경찰들한테 말 좀 잘해줘. 어? 남자친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제가 바보인가요? 이미 실체를 다 알게 됐는데 그저 소름 끼치기만 했죠.
오빠, 오해는 무슨 오해? 됐고 죗값이나 달게 치러.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난 너한테 나쁜 짓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 내가 널 울산으로 납치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그 황당한 말을 믿어? 우리 아버지 약간 치매기가 있어. 싹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하나뿐인 아버지 팔아서까지 살고 싶니? 추하다 정말. 제 조소에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영아, 너 지금 나 몰아세우면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 너희 집이 그렇게 깨끗한 줄 알아? 네 아빠가 사업하면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네가 내 말 무시하면 다 까발릴 거야. 오빠가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해? 우리 아버지 그 누구보다 회사 정정당당하게 운영하는 분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그런 사람이 우리 집은 왜 망하게 했는데? 그거야 오빠 아버지가 회사 돈을 횡령했으니까 그렇지. 우리 아버지를 오죽 힘들게 했으면 그랬겠어? 쥐꼬리만큼 돈 주면서 개처럼 부려먹으니까 그랬겠지. 아이 됐다. 말이 안 통하네. 그 인간이나 너나 똑같아. 두고 봐. 내가 너랑 네 애비 절대 가만 안 둘 테니까.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경찰서에서? 제 말에 남자친구는 더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옆에 있는 경찰들을 바라보자 경찰들이 이 부분도 협박죄로 추가 기소할 수 있다고 알려주더군요. 이후 남자친구는 협박과 납치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요.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 따로 민사소송도 걸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당연히 제가 승소했죠. 초범이라 지금은 출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모님은 제가 받은 고통에 비해선 너무 형량이 가볍다며 분노하셨지만 글쎄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출소 후에도 도박을 끊지 못했고요.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사채비 때문에 계속해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기만 했어요. 그러다 지금은 행방불명된 상태인데 아무래도 사채업자들에게 해코지를 당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알아보니 사채업자들은 돈을 못 받아내겠다 싶으면 숨통을 끊어 장기라도 판다더군요. 너무 끔찍한 일 아닌가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그런 신세가 됐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쓰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 자업자득이니 뭐 어쩌겠어요.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현재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했고요. 지금은 두 아들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가 됐네요. 남편은 누구보다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요. 두 쌍둥이 역시 하루가 다르게 자라며 집안에 웃음을 더해주고 있어요. 부모님은 아직도 간혹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모르고 그냥 그 울산 가는 KTX 기차에 저를 끝까지 태워 보냈으면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면서 말이에요. 다시 생각해도 참 천운이죠. 만약 엄마의 다급한 전화가 없었다면, 아버지가 제때 딱 맞춰 나타나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전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겠죠. 사실 그 사건 이후로 오랫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런 배신을 당했다는 게 견딜 수 없었고요. 대인 기피증에 시달려 바깥 외출도 잘 못했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새 가정을 꾸리면서 어느새 제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됐어요. 전 이제 제 삶에 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천운으로 그 일에서 벗어난 만큼 이젠 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